예, 오늘은요, 반응 경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응 경로입니다. 솔직하게는 이게 지금 두 번째 녹화인데요. 첫 번째 수업 녹화를 하다가 제가 머릿속으로 뭔가 혼란을 일으켰던 것 같더라고요. 실컷 하고 한 20분 가까이 했는데요. 하고 나서 느꼈습니다. 이거 뭔가 이상한데? 알고 보니까 잘못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좀 다시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반응 경로에 대해서 볼 건데요. 우리가 이제 반응에 어떠한 자극을 받았을 때 이 자극에 대해서 반응하는 게요. 우리가 알고 반응하는 게 있고요. 전혀 모르고 반응을 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 한번 볼까요? 굉장히 뜨거운 물체가 있습니다. 이 뜨거운 물체를 여러분들이요. 손으로 잡았다고 해볼게요. 어떻게 되나요? 아, 손 놓아야지 하고 놓습니까? 아니면 나도 모르게 놓습니까? 나도 모르게 놓죠. 즉,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반응하는 것들이 있어요. 정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나도 모르게 반응하는 것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이제 반응을 할 때는요, 내가 의식해서 하는 반응이 있고요. 의식을 해서. 그리고 내가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하는 무조건 반사라는 게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의식적 반응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일어나냐면요. 내가 어떠한 자극을 받습니다. 내가 어떠한 자극을 받으면요. 감각신경이 이를 느끼겠죠. 감각신경이 이를 느끼게 되면요. 어디로 가냐면요. 바로 척수를 거쳐서 어디로 갑니까? 우리 대뇌로 갑니다. 대뇌로 가게 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아, 이거는 이러한 거니까 이렇게 반응해 하고 다시 척수로 내려보냅니다. 그럼 이 척수에서는 우리가 전에 배웠던 이제 말초신경계를 타고 어디로 갑니까? 운동신경으로 가게 되고요. 그리고 이 운동신경에서 무엇을 합니까? 반응을 하게 됩니다. 경로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느끼고 반응을 하는 것들은요. 지금처럼 자극을 느끼면 감각신경을 타고 척수를 거친 다음 대뇌로 가서 판단을 하고요. 척수로 내려가서 운동신경을 거쳐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뜨거운 물체를 잡았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되나요?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뭐 한다고 했어요? 손을 떼버린다라고 했습니다. 맞죠? 그러면 이거는 대체 어떻게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모르고 이렇게 반응을 하느냐? 바로 자극을 느끼면요. 감각신경이 느낍니다. 감각신경이 전달을 해서 어디로 가냐면 척수로 가요. 여기까지는 맞습니다. 그런데 척수로 가서는요. 정말 이 뜨거운 물체를 잡은 거는 위급 상황인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 척수가요. 되뇌로 안 보냅니다. 긴급 상황이야. 야, 큰일 났어. 야, 너 손 떼야 돼. 라고 누가 명령을 내리냐면요. 척수가 명령을 내려버립니다. 그리고는 바로 어디로 가냐면요. 운동신경으로 가서 바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되나요? 단계가 몇 개가 사라졌죠? 단계가 사라졌습니다. 단계가 사라졌다는 얘기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보다 굉장히 빠르게 우리가 반응할 수 있더라 이거예요. 빠르게 반응. 빠르게 반응한다는 얘기는 바로 무엇이냐면 위급 상황에서 우리가 나도 모르게 어떠한 반응을 해서 살 수 있고 덜 위험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즉 바로 이러한 무조건 반사는 무엇이냐면요. 내가 굉장히 위급 상황에서 위험한 상황에서 우리 몸을 갖다가 보호하기 위한 반응이라고 보시면 돼요. 무조건 반사의 제일 대표적인 반응이 있습니다. 바로 무릎 반사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무릎 반사 아마 대부분의 교과서에도 나오고요. 물론 제가 가르치는 교과서에도 나옵니다. 무릎 반사가 뭐죠? 무릎을 갖다가 무릎 쪽 일부분에 충격을 주면 나는 가만히 있고 싶었는데 다리가 들어 올려지는 현상 있죠? 바로 무릎 반사입니다. 나는 안 움직이고 싶은데도 움직였다는 얘기는 뭐를 의미할까요? 대뇌가 반응한 게 아니라 뭐가요? 척수가 반응했다는 얘기예요. 바로 무조건 반사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반응을 하는 건요. 대뇌가 관여하는 의식적 반응이 있다면요. 대뇌가 관여하지 않고 반응을 하는 무조건 반사도 존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했으면요. 이제 하나의 반응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려고 합니다. 바로 뭐냐면 우리가 신경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고 했죠. 제가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로 나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중추신경계는요, 바로 우리의 뇌와 척수가 여기에 관여하고, 그 중에서 뇌는 다시금 5가지로 나누면 대뇌, 소뇌, 중간뇌, 간뇌, 연수 이렇게 나눈다고 했어요. 각각에 대한 역할들이 있었습니다. 기억이 나셔야 돼요. 맞죠? 감각을 관여한다, 뭐 몸의 균형을 유지한다, 생명활동에 관여한다, 기타 등등이 있었습니다. 자, 말초신경계는 우리 온몸에 퍼져 있다고 했죠. 근데 이러한 말초신경계는 쉽게 얘기하면요, 우리 온몸에 퍼져 있는데, 그 퍼져 있는 것 중에서요, 크게 우리는요, 체성신경계와 자율신경계로 나누게 됩니다. 자, 이때 이거를 꼭 이거는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솔직하게는. 중학교 수준에서는 안 나오고요. 심지어는 대부분의 교과서에서도 잘 다루진 않습니다. 다만, 체성신경계와 자율신경계는 뭐냐면요, 우리가 어떠한 자극을 받아들이고 반응을 할 때 뇌내가 관여를 하느냐, 관여하지 않느냐예요. 그냥 뇌가 아닙니다. 뇌내예요. 그래서 체성신경계는요, 내가 의식해서 어떠한 반응, 말초신경계에서 감각을 받아들이고요, 뇌내에서 판단을 해서 우리가 반응을 할 때요, 이거를 갖다 체성신경계라고 합니다. 선생님, 그러면요, 의식적 반응과 똑같은 게 아닌가요? 아니죠. 의식적 반응에서는요, 지금처럼 우리가 어떠한 반응을 하는 데 있어서요, 이제 체성신경계를 타고 이동한, 그러니까 의식적 반응은요, 반응의 종류를 나눈 거고요. 제가 체성신경계와 자율신경계는요, 이 말초신경계를 갖다가 나눈 겁니다. 자, 그러면 자율신경계는 무엇이냐면요, 대뇌가 관여하지 않아요. 대뇌가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대뇌가 관여하지 않는 거라면 이거는 무조건 반사 아닌가요? 근데 자율신경계는요, 무조건 반사하고는 틀립니다. 자, 아까 위에서 무조건 반사는 척수에서 반응한다고 했죠? 자, 근데 척수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척수에서 반응하는 것은요, 그러니까 척수에서 반응한다는 얘기는 뇌까지 갔단 얘기예요? 안 갔단 얘기예요? 안 갔단 얘기예요. 이런 거는요, 무조건 반사에 해당하지만요, 자율신경계는요, 대뇌가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럼 대뇌가 관여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연수라든지 소뇌, 뭐 중간뇌, 간뇌는 관여를 한다 안 한다? 관여를 한다는 얘기예요. 제일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신 음식을 봤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우리가 굉장히 신 음식을 봤습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침이 고인다거나 또는 시큼한 느낌을 보게 됩니다. 자, 맛을 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럴까요? 대뇌에서 관여했어요. 대뇌에서 저거 신음식이다. 야, 침 내보내야지 왜 안 내보내? 침이 나와. 아니죠. 그게 아니라 뭐라고요? 대뇌가 아닌 다른 곳에서 반응을 보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을 직접 한 게 아니에요. 직접 판단을 한 게 아니라 반응을 하는 거. 이걸 갖다 우리가 자율신경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자율신경계는요, 다시금 교감신경과요, 부교감신경으로 나눕니다. 미리 얘기하는데 이거는 시험 문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냥 제가 지금 이 부분을 하고 있으니까 좀 덤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EBS 강의에서도 보면 이 부분을 조금은 다루고 있어요. 자, 그러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요,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반응하는 자율신경계에 해당한다고 했는데요. 그 중에서 교감신경은 어떤 역할을 하고 부교감신경은 어떤 역할을 하냐 이거예요. 자율신경은 이 2가지로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때 크게 5가지로 나눕니다. 호흡, 소화, 동공의 크기, 침 분비, 그리고 심장박동. 자, 이 5가지로 해서 우리가요, 무엇을 하냐면 교감과 부교감을 갖다가 나눈대요. 이때 교감신경은 무슨 역할을 하냐면요, 호흡을 굉장히 빠르게 해줍니다. 그러면서 소화는 안 되게 해줘요. 동공은 굉장히 큽니다. 동공은 굉장히 크게 돼요. 그리고 침 분비는 안 됩니다.
심장박동은 굉장히 커지게 되고요. 자, 그러면 반대로 부교감 신경은 뭐를 하는 거라고요? 반대예요. 반대입니다. 선생님 이거 외워야 되나요? 중학교 수준에서 시험 문제 나올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참고적으로 하면요. 교감은요. 우리가 굉장히 흥분된 상태. 이 상태에서 반응하는 게 교감입니다. 그럼 반대는 뭘까요? 부교감이에요. 반대는요. 그럼 자, 우리가 흥분됐다. 좀 쉽게 얘기하면요.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자, 어떻게 될까요? 숨이 가빠져. 호흡이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숨이 가빠진다는 얘기는요. 호흡이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깜짝 놀라면요. 어떻게 돼요? 소화가 너무 잘 돼요. 아니죠. 오히려 소화 불량이 걸려요. 소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깜짝 놀라면 눈을 동그랗게 뜨죠. 동공이 커져요. 그러면서 굉장히 깜짝 놀라면요. 입안이 바삭바삭 타니까 우리가 깜짝 놀라고 나면 물을 마시거나 해요. 입이 바삭바삭 타서 침 분비가 안 됩니다. 그리고요. 너무 놀라면 심장 박동수가 빨라지게 되죠. 그래서 교감신경은요. 우리가 굉장히 깜짝 놀라거나 흥분된 상태에서 일어나는 반응들입니다. 부교감신경 그러면 어떤가요? 흥분된 게 아니라 굉장히 릴렉스한 상태. 굉장히 편안한 상태에서 일어나는 건데요. 교감의 반대라고 생각하면 제일 쉽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가요.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부분들을 갖다가 조금 다 본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요. 조금 기억을 해주시면요. 공부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많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좀 수업 내용 하나 조금 정정이라고 할 건 아니고요. 첨가를 좀 해볼게요. 무조건 반사는 선생님 척수에서만 반응하나요?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척수에서 반응을 합니다. 무조건 반사가요. 그런데 예를 들면요. 연수 반사도 있어요. 연수에서 반응하는 거. 중간내 반사도 있습니다. 중간내 반사.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이제 무조건 반사는 척수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라고 얘기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많은 학생들이 또 헷갈려 할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조금 정정을 하는 거예요. 무조건 반사는요. 척수뿐만이 아니라 뭐요? 연수나 중간내에서도 합니다. 바로 뭐요? 대뇌가. 자, 위에 한번 볼까요? 대뇌가 관여하지 않는 거예요. 대뇌가. 그래서요. 이처럼 우리가요. 합니다. 예를 들면요. 나도 모르게 하품하는 거 있죠. 나도 모르게 하품하는 거. 이거 연수에서 하는 겁니다. 연수에서요. 나도 모르게 하품하는 거예요. 연수가 하품. 예를 들면 나도 모르게 기침이 났어요. 이거 연수입니다. 코가 간질간질해서요. 기침이 났어요. 연수에서 하는 거예요. 기침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 하품하면 눈물 나죠. 내가 눈물 나고 싶어서 나요? 아니죠. 그래서 기침이나 눈물이라는 거 역시나 뭐예요? 연수에서 하는 겁니다. 이게요. 또는 우리가 깜짝 놀라면 동공이 커지는 거요. 이거 중간내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내 반사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혼란을 일으킬까 봐 제가 척수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연수와 중간내를 놓칠까 봐 제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끝까지 수업을 들었다면 수업 내용에 대해서 좀 첨가를 했고 정정을 했구나라는 걸 아실 거고요. 중간에 끊었다면 아닌데?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가요. 우리가 이제 신경계에 대해서 했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호르몬에 대해서 할 건데요. 이 호르몬이 문제입니다. 외워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공부를 하려면요. 근데 일일이 다 외우면 너무 많은 거고요. 필요한 부분들만 좀 할 수 있도록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